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죠. 13일의 금요일을 영원히 기억 남게 할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8%대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이틀 연속 사이드카에 이어서 약 18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정말 오전장에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심장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오후 2시 정도를 기점으로 시장이 갑자기 낙폭을 드라마틱하게 축소를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3%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7% 넘는 급락으로 절반 정도의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마감을 한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물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캐나다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일단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1700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정말 어떨지 아무도 상상을 하지는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함께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어김없이 오늘 도와드릴 거니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반등 시점 나오면은 그때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배트맨 1부 통해서 종목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전문가인데 오늘은 참 이렇게 급락장 속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급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패닉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패닉장을 함께 또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전략을 잠시 뒤에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제 옆에 있는 이가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주를 여러분들께 늘 일정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선호를 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가능할 그런 전문가니까요.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주 자세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같은 번호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가람 전문위원과 통화하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그리고 전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 날은 늘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 날인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 보내주실 때 같은 번호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샵 0082번으로 이가람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이가람 전문가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무료 체험권이니까 꼭 획득해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줄에 이가람 전문위원의 채널이 뜹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가장 먼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이가람 전문위원회 채널 들어가시면은 이가람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 놓은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가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저희와 한 번 함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시간은 유튜브 통해서도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시장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장이 나왔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상당히 낙폭을 많이 줄여냈어요. 그렇죠. 4% 가까이 빠진 것도 사실은 놀라울 만한 일인데 장중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 하락 나와준 게 사실 고마울 따름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좀 우려감을 좀 심하게 가졌었고 특히나 아침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또 낙폭을 줄였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코스피는 3.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무려 7% 하락인 상태에서 물론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7%의 하락대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저께 했었던 멘트가 있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저께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두가 바라고 있었던 정책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때부터 더군다나 또 유럽과의 이제 통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럽 쪽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저께 말도 안 되는 패닉의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지 않은 무려 야간 선물은 하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공포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 시장 항상 보실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닉 셀링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지금의 시장 상태가 이미 낙폭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된 상황이었다. 그렇단 날은 이런 날은 꼭 아래 저가에서 시가 저가인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날은 오히려 공포를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바뀌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가 저가로서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 있었던 하루였다. 더군다나 저가 매수를 보일 수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중에 올라온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일본 은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주 은행 쪽에서 발생된 좋은 호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포를 이용해 레포와 또 공개 조작 요거를 이용을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특히 아침에 발표가 된 BOJ 일본 쪽에서의 발표보다 호주 쪽에서 발표가 된 유동성 공급 이에 따라서 호주의 증시 선물 달러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와 더불어서 캐나다 쪽에서도 백신 관련 얘기가 뉴스가 올라오는 요 점심시간 때쯤부터 여러 가지 호재가 다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급에 따라서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는데, 중국에서 오늘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종합 소비 진작 대책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세금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도 있겠고, 투자 관련 쪽에서는 뭐 5G나 이쪽에 투자 관련 내용도 상당한 부분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의 지지율 인하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중국에서 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을 미리 앞당겨서 인하를 하면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더군다나 다음 주에는 이제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이나 양적 완화 뭐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려감을 좀 가져봐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무려 IMF에다가 긴급 자금 신청하실 정도로 지금 오히려 지금 리스크적인 금융 쪽에서 뭐 시스템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엔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요 하이힐드 채권 여기에서 지금 우려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연준이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통화 정책만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반등세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 실물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의 하이드 채권이 해결되려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여기서 이제 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화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유가에서의 감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해결돼서 유가가 반등세로 올라가 줘야만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V자 반등을 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오늘에서의 수급 동향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여전히 보여줬고 외국인은 무려 1조 1천억 원대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어저께 만기 이후에 지금 파생소 쪽에서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풋옵션을 많이 팔고 콜옵션과 선물을 매수를 했다. 그렇다는 것은 당일의 모습에서는 외국인들의 파생적인 모습에서는 상방에 베팅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런 현물에 대해서 매도를 왜 했느냐. 이게 순수하게 외국인만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CS증권 쪽이나 이런 외국계 증권을 통해서 개설이 된 CFD 레버리지 증권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설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 큰 자금들이 어제와 오늘 대량 반대 매매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매도로 찍혔기 때문에 요 수급적인 모습에서는 약간 왜곡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중에 잠정 투자자를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전자나 IT 반도체 특히 대형주, 코스피에서의 대형주의 종목을 보시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시작가가 이제 오늘 시작가를 보게 되면 무려 1700대도 깨면서 시작이 나타나면서 1700 아래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가는 1722 정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요 앞전의 자리에 보게 되면 박스권입니다. 무려 언제부터냐?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요 10년 전에 박스 하단 자리에 다시 내려오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무려. 자, 이때의 코스피 영업이익과 지금 현재의 코스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월등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만큼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 자리는 저가 매수를 보일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매수는 조금 좋은 위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유럽도 증시가 올라가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과 미국의 S&P 500의 선물 지수도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동안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감에 따른 악재성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는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V자 반등을 원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의
우려감이 모두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내 종목을 줄여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더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은 차트에 대한 모습과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올라올 때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해야 앞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라기보다 오히려 하락을 하는 지수의 시장에서 종목이 빠질 때 매수를 보는 게 더 수익을 내기에 조금 더 편안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오게 되면은 신규 매수 자리로서 본다라고 하기보다 물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을 처리를 어느 정도 해내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보시고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요 아래에서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저가 매수를 보면서 단가 조절을 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앞으로 다음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나서 기대감 이후에 나타나는 증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그냥 4, 5% 정도의 급락이 아니라 빠져도 너무 무섭게 빠져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정말 손이 떨릴 그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 초반이 단계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지수 추종 레버리지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장 막판에 충분한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장 막판에는 5만 원 살짝 이탈을 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충분히 올려세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손이 떨리는 급락장 속에서 패닉장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대하면 좋을지도 살짝 팁을 주셨는데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코스피가 11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오늘 같은 일이 만약 다시 한번 벌어졌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저희가 다음 주 일정도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전략도 세워드릴 거니까 1시간 동안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부터 점검을 받으셔야겠죠.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접수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봐드릴 거니까 빠른 접수 부탁드릴게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번호니까요. 전화 주실 분들은 두 가지 번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먼저 볼 건데요. 3694님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셔서 LB세미콘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 6130원에 25%라고 하셨어요. 오늘 들어가셨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6,130원이면은 오늘 약간 올라왔을 때 양봉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에비세비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또 굉장히 또 이슈도 많이 받은 종목이 됩니다. 더불어서 뭐 최근에는 뭐 방탄소년단 이슈까지 받으면서 또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해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들 또 수급적인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종목은 또 굉장히 낙폭도 컸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 날 아니면은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좀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시장이 이번 빠졌던 게 빠지고 올라가는 게 단순히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부양책을 쓰면서 올렸다. 요렇게만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6,800원 부근부터는 1차적인 저항 자리가 됩니다. 이번에 발생된 갭하락 이러한 부분, 요 갭은 채우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갭 발생된 부분 채우는 6,800원짜리가 1차적으로 청산을 한번 봐야 될 자리가 되겠고요. 요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오버하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열리는 자리는 바로 7,500원 부근이 됩니다. 요 정도에서는 매도를 보시는 게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N자형이나 계단 형태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 차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6,800원 부근에서는 비중 한 반 정도는 1차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7,600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를 보시는 전략. 더불어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내려온다. 1차 매도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매도를 보시면서 손실 없이 나오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차 매도가가 어떻게 될까요? 6,800원 정도 됩니다. 1차 매도가 6,800원, 2차는 7,600원 잡아드렸으니까 분할로 잘 청산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목 저희가 잘 봐드릴 거니까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44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조이시티 1070원에 10%라고 하셨어요. 어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나 봐요. 그렇죠. 1070원이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가에 잡았다가 아니면 오늘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70원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반등이 나타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조이시티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 쪽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좀 지분에 대한 부분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관련주 안에서도 이 종목이 좀 약하지만 이전에 올라왔었던 조이시티의 모습을 봤을 때 매수가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는 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1070원이면은 이제 오늘 고가가 1050원이었는데 요거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조이시티는 좀 매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 쪽에서는 분명히 그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들만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조이시티는 대장주가 아니죠. 그리고 또 게임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조이시티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차트가 한 채 좀 깨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한번 내려왔다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때 이 반 정도는 더 주긴 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7% 가까운 수익까지는 내볼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바라기보다 한 짧게 일단은 한 3% 정도인 한 1,300원 정도부터는 1차적인 수익을 챙겨놓고 10,000원을 깨지게 되면 올라온 다음에 1,300원 위로 올라갔다가 10,000원 깨지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이시티도 손실 보시지 않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1,300원부터는 소폭이겠지만 그래도 손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수익 꼭 챙기시고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손 놓고 네, 계실 수도 있을 것 갔다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 또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셨어요? 아니, 녹십사 셀이 오래 들고 있었는데 네. 오늘 상한가가 가갖고 또 빠질까봐 이걸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쭉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봐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얼마에 네.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들고 오셨어요? 네, 56,000원에 20%요. 56,000원이면 정말 오래 되셨는데 네. 잘 참고 들고 오셨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대응을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다음 주 시장에 좀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시자세 잘 5만 보고 있습니다. 네, 노시자세 56,000원이시잖아요. 네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갔죠.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좀 시장에 미리 나올 수도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마 주가를 좀 지키려고 요 뉴스를 내보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굉장히 좋게 올라가 줬는데 녹십자 셀이 그 미국에다가 지금 FDA 신청한 부분도 있고 뭐 최저한 관련해서 올라온 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미국 쪽에서 FDA 쪽에서 녹십자 셀에 이번에 나타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얘네들이 지금 임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미국에다 신청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좋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6,000원이 매수가잖아요. 네. 전 이거 기다리면은 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예, 빠질까 더 봐. 기다려야 돼요. 근데 더 오래 기다리면 네. 매수가는 올 수 있는데 중요한 네. 건 매수가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것이냐. 네, 네. 그걸 좀 선택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녹십자 셀은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 다만 그럼 추가 매수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비중이 지금 20%면은 단가를 네. 많이 낮추려면 비중을 그만큼 더 실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단가를 조금 낮추고 싶다. 그러면 요거 좀 기다려야 돼요.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얘가 네. V자로 해서 다시 한 번에 56,000원을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한 47,000원 정도나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47,000원이나 45,000원에서 한 번 걸린 다음에 내려올 거예요. 네. 내려오게 되면 4만 원 밑에나 아니면은 한 38,000원 아래? 38,000원 아래 정도를 기다려 보시고요. 네. 네, 38,000원 아래부터 해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 비중 한 10% 정도만 더 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네. 예, 비중 한 10%를 38,000원 아래에다가 이제 꾸준하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단가를 38,000원은 기다리면 이거 분명히 한 번 더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기 47,000원에서 반 매도하고 아니요. 반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손실 보고 나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내릴까 봐. 그러니까 요거 올라왔다가 내려올 거예요. 네. 내려올 거니까 굳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내려오게 되면 38,000원을 기다렸다가 한 비중 한 10% 정도만 네. 더 실어서 한 38,000원 기다렸다가 요 아래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보게 되면 네. 한 올해 정도 기다리면 그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녹십자셀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저는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난 또 그거가 매물대가 있으면은 또 못 들으면은 거기서 조금 매도하고 더 밑에서 많이 사면 어떨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손실을 한번 보고 빼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나는 손실 보기 싫어서 네. 손실 보기 싫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꼭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익 내시면 또 다른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같은 번호 계속 열려 있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이 없으시죠? 전 제넥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넥신 43,000원에 30% 샀어요, 오늘. 오늘 어제. 기회다 하고 들어가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매수하신 건지 봐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네시 43,000원 매수가잖아요. 네. 매수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아니, 파믹신을요, 네. 50% 사가 물려가지고 반토막 났어요. 판매신 때문에. 네. 근데 제네시는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네. 지금. 제네시는 근데 왜 산 거예요? 아니, 먼저 7만원 가글래 또 샀지요. 저번에 7만 원 갔는데 이번에 많이 뺐길래.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뺀 이유는 아시죠? 모르지요. 몰라요. 네. 그럼 파매씨는 왜 내려갔을까요? 파믹신 딴 거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도 안 같아보나 봐요. 근데, 요거 빠진 것도 파매씨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그 미국 아마케가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예, 제네시도 똑같이 미국 아마케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니까 다 빼버린 건데 지금 제네시 같은 경우는 아마케도 있고 그 아스코라고 해서 미국 종야 학회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까지 밀리게 되면 얘네는 유럽 종야 학회 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얘네가 발표를. 네. 그래서 올해에 얘네가 발표를 할 게 되게 많은데
43,000원 단가면은 단가는 괜찮아요. 요거 만약에 단가를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팔 필요 없이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단기로 보신 거예요?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좀 길게 보려고요. 길게 보려고? 네. 그러면 이거 한 6개월은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뭐. 아, 보실 거예요? 그럼 6개월을 가져가세요. 그럼 6개월을 가져가시면 좀 더 사지. 아예 더 사는 건 안 되고요. 네, 더 사지 마시고 비중은 지금 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요거 아마 얘네가 조금 기간은 걸릴 텐데 이거 다시 내려와서 아마 요 아래자리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제네신이 네. 아래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할 건데 여기에서 난 단타 보겠다 하시면은 뭐 5만 원 위에 한 5만 5천 원이나 5만 원 위에서는 매도 보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매도 보고 내려오면 또 사가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가져가시다가 얘네가 이제 날짜가 잡힐 거예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조금 이제 또 안정세가 취해지면 다시 한 번 더 미국 아마케하고 미국 종양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이런 거 다 일정이 다시 잡힐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정 잡히게 되면 그때 다시 얘네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면 팔고 단타 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가 조금 더 나요. 네. 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5만 원 위에 네. 5만 원부터 5만 5천 원 네. 요 사이에서 한번 팔고 그러면 또 내려올 거야 다시. 네. 또 내려오면 지금처럼 지금 들어간 단가 있잖아요. 4만 5천 원 아래 4만 3천 원짜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거 아마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좀 기간 좀 지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마케에 대한 일정이 잡히던지 뭐 미국 종양학회를 뭐 그대로 지연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던지 그런 발표가 있을 거니까 제네시는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다가 그 일정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길게 놓고 보셔도 좀 좋은 종목이 아마 될 겁니다. 그 파면 시간도 안 맞게 들어갑니까? 예, 팔매신도 아마케예요. 너무 빠졌어 그럼. 네, 올라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네신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네, 같이 네. 놓고 보시다가 그거 분명히 이번에 떨어진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놓고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도 선호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마음 좀 덜 불안하실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빠르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1636님의 SK 봐드릴게요. 문자고 14만 9천 원에 20% 비중 실으셨어요. 오늘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강단 있게 잘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쁜데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어디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죠? 14만 9천 원 SK면요. 사실 SK가 물론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전 SK는 저는 좀 들어갈 만한 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SK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SK 바이오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는 지주사로서 좀 가져갈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SK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SK는 이거는 조금 더 길게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나타났었던 저가 자리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물량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가 SK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저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한 18만 원 위자리부터 단기 대응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좀 난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평선들이 지금 각도가 급하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내려올 겁니다. 요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 보든지 그렇지 않다. 난 조금 짧게 요것도 보겠다라고 하시면요. 올라오게 됐을 때 최대 18만 원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SK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니 SK 좀 가지고 계시면은 요 18만 원 부근부터는 1차적인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가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다가 만약에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만 물량 정리해서 다시 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오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 접수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0082번이니까요. 부담 없이 전송 버튼 눌러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그래도 좋으시네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나 실으셨어요? 18만 원에 10%예요. 이거 백신 6개월 내로 만들겠다라는 소식 오늘 알고 네. 계셨죠? 예. 근데 막 튀어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에 너무 묻혔잖아요. 네. 앞으로 그럼 전망을 좀 봐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8만 원의 셀트리온이시잖아요. 네네. 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셨어요, 혹시? 예, 그거 잘 가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보다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 쪽이나 이쪽의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잘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미국의 그런 이슈를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종목 자체도 다시 한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최근에 하락장 굉장히 클 때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업황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시장에서 덜 빠진 종목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업황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시장만 반등을 더 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은 못 가더라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는 전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몇 번 왔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예. 가져가 보시고 네, 지금 다만 고가가 내려오고 있고 또 저가는 올라가 주면서 약간 좀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요 수렴이 좀 끝나는 게 되면 결국은 위로 튀던 아래로 튀던 어디론가는 튀어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업황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셀트리온은 빠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에선 팔지 마시고요. 네. 아마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매수가 왔다가 잠깐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비중이 10%이시니까 굳이 뭐 매수가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그 전고점 한 19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뭐 19만 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뭐 19만 원, 20만 원 이런 자리 목표가 놓고 요 정도에서는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10% 정도 추가 매수는 괜찮겠어요? 추가 매수 내려오면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예, 지금 많이 만 원이나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근데 올라갔다고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오늘 시가 있죠. 예. 오늘 시가가 셀트리온이 16만 5천 원이에요. 네. 만약에 이거 16만 5천 원 다시 그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아래에서만 비중 추가.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사지 마세요. 내려올 때 사면 내려올 때. 네. 네, 그렇게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 팁 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꼭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팁 베스트
강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가람 전문위원이 3월 12일 날 넷마블이 A3 스틸 얼라이브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때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오늘 같은 패닉장 속에서 장중에 넷마블이 9%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장이 끝날 때까지도 정말 넷마블이 참 기대도 안 했던 종목이 사실은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정주의 달인, 우리 이가람 전문가의 이 시간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또 한 번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에 대해서도 우리 이가람 전문가께서 좀 리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다음 주 일정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물론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넷마블부터 그럼 좀 리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일정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장을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기술적인 분석, 뭐 기본적인 분석 이런 거를 아무리 잘 해놓고 종목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일정주가 됩니다. 그 일정이 맞게 되면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러한 기대감도 있겠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뭐 정부 정책, 최근에 와서 뭐 계약 연기하겠다. 그에 따라서 뭐 테마주로서 온라인 교육주 이런 종목이 굉장히 올라갈 만큼 그러한 일정들만 체크하거나 뉴스만 잘 체크해놔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 제가 넷마블이 12일 날 출시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게임의 평가가 좋게 되면 그 다음날 굉장히 좋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넷마블의 A3 스틸 얼라이브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간 지금 굉장히 시장이 엄청난 하락이었을 때 주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주간으로는 고작 0.7%의 하락으로 마감된 것이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가 대비 약 15%의 상승을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또 12일 날 또 플레이디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온라인 광고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온라인 광고주가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시가 대비 굉장히 빠르게 6%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었고요. 또 하나가 넷마블이 이제 오늘 킹덤 시즌2의 공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A스토리가 기대감에 따른 재료 소멸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 놓고 봤을 때 월요일부터 약 3%의 상승력도 보여줬었던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일정주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일정주들은 월요일부터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일정주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굉장히 약할 것이고 주 후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 후반에 오늘 굉장히 하락이 큰 상태에서 올라오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 같은 종목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레버리지가 저가 시가 대비 무려 14%의 상승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을 보게 되면 MPD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 스마트폰용 FPCA 요쪽의 제조업체인데 연성 인쇄회로 조립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SNK 폴리텍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또 하나가 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도 속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원래는 공모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서 기존의 기업 가치를 2천억대 정도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더불어서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IR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낮춰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반 정도 낮춘 1,100억 원대의
확정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몸집보다 낮게 상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상장 이후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으면 분명히 한번 세게 튀어 올라가는 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잘 관심 종목에 늘 넣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일 날 중국에서 1월 달과 2월 달에 산업 생산과 소액 판매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가 화요일 날 미국에 또다시 민주당 경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주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샌더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든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주가 또한 또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놓고 보시고, 또 미국에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요에 따라서 이거 이후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발표에 따라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보시면서 그 FOMC 이전에는 V자 반등보다는 좀 관망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페리스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아침 시간 되겠는데, 요 페리스라는 기업 자체가 실물 경기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글로벌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 이후의 전망, 이러한 것도 뉴스플로우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8일 날 토스 증권에 대한 예비인가 의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 또 삼성전자 주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3월 20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되면 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일정을 보자면 한진칼이 최근 들어서 지분에 대한 싸움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 변동성에 대한 제대로 소멸되는 날짜가 3월 25일 주총입니다. 요 날짜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가 마일콘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나는 전망,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만이 우리나라의 종목도 매수할 포인트와 매도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애플도 이제 이러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이폰 SE2를 공개할 예정인데, 요때에 따라서 또 아이폰 공장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다시 재가동됐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다면 아이폰, 애플 관련 종목들이 이때 요 시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요 종목들 관심 종목에 쭉 정리를 해놓으셔야 증시 올라갈 때 또는 애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미리 선정해놔야지 아마 종목 매수 매도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 마켓은 취소가 됐고 미국 아마케 AACR은 연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아마케와 미국 종야학회,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까지 지금 모두 다 연기가 될 전망 속에 있는데, 지금 그에 따른 지금 심한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종목들은 길게 놓고 다시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만 일정 체크를 꼭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이러한 부분 기준 같은 거를 잘 세워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공매도를 이제 6개월간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시장도 그렇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 근데 공매도가 뭐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도 한데 공매도도 좀 다르게 봐야 될 점이 이게 하나가 이제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숏 포지션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롱 포지션도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숏을 파생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시겠습니다. 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주로 늘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가람 이용 금요일까지 기다리기 아쉬우신 분들은 유튜브 꼭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